예, 계면활성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계면활성제 이제 CMC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이번 시간에는 계면활성제의 주요 작용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했던 거긴 하지만 유화작용, 가용화작용, 분산작용 요 세 가지 내지는 요 전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키입니다. 유화작용은 뭐예요? 액체에 섞여 있을 때 섞이지 않는 액체와 액체를 잘 섞이게끔 만드는, 여기 써 있죠. 어떤 액체에 그것과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세한 방울 상태로 만들어 갖고서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작용. 요것이 이제 U자가 우유할 때는 U자예요. 우유가 뭐야? 소우자에다가 U자는 뭐야? 젖 U자잖아요. 소젖처럼 만드는 유화입니다. 그래서 액상과 액상이 균일하게 분산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멀전 상태라고 그러죠. 에멀전. 우리 화장품의 로션 계통이 이런 쪽이죠. 로션 계통이. 그죠? 한편 가용화는 어떠한 기름 성분이 마이셀을 형성할 형태로 물속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용해된 상태로 용매에 불용 또는 난용성인 물질을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용매에 투명하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용화제는 뭐야? 여러분 스킨 로션 같은 거나 이 가짜는 그럴 가짜에다가 녹을 용자잖아요. 가용하니까. 가용하죠. 녹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킨 로션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바를 때 거기에 건더기가 있으면, 고체가 있으면 여러분들 불량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녹이는 거야. 잘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녹아있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화작용 된 상태는 여러분들 아주 흰색으로 보이죠. 하얀색으로 보이죠. 왜? 여러분들이 유화 제품에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데 빛이 들어왔다가 그 방울에 빛이 산란이 일어나요. 산란이 일어나갖고 빛이 산란돼 갖고서 화이트로 보이는 거예요. 화이트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물감을 넣는다든지 어떤 작용을 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에 들어오는 빛의 사이즈보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켰습니다. 빛을 분산시켜 갖고서 화이트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편 진짜 이제 분산작용인데 고체 밀입자를 액체에다가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거. 이게 분산제죠. 그죠? 그거 잘 퍼지게끔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녹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서는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크림류, 로션류, 스킨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형태가. 한편 젖음 현상, 웨트. 고체 표면에 어떤 액체가 묻어서 있을 때 그 계면활성제가 작용하는 그런 액체 자신의 응집력을 약하게 만들어. 약하게 해서 약하게 돼갖고 고체 표면에 넓게 퍼지는 현상. 그렇게 표면 넓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웨팅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있나요? 자동차 윈도우에 이걸 뿌리면은 저기 되나요? 퍼지게 나갔나요? 고체 표면에 자동차 윈도우 위에다가 어떤 액체를 뿌려갖고 묻어있을 때 계면활성이 작용해갖고 액체의 응집력을 약하게 되니까 골고루 퍼쳐지게 만드는 거지. 골고루 퍼쳐지게 만들어갖고 고체의 표면에 넓게 퍼쳐지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인가요? 또 그거 반대되는 건 또 뭐 있을까? 저거 뭐야?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뿌려놓으면은, 계면활성제 뿌려놓으면은 비가 왔을 때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응집력이 더 생겨갖고 물방울을, 이거 반대 개념이죠. 물방울을 해갖고 자꾸 또르륵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이드미러 잘 보이게끔 하는 거. 그쵸?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계면의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품을 내는 물질도 계면활성제고 거품을 없애는 물질도 계면활성제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HLB 값에 따라서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거품이 잘 생기게 해주는 것도 있고 거품을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업화학에서 이 계면활성제가 약방의 감초라 그랬듯이 어디든지 거의 다 들어가요. 일부라도. 화장품에는 기본이고, 그죠?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산업이 화장품 산업이에요. 왜? 물과 기름을 섞는 그것이 화장품 산업인데 잘 안 섞이니까, 실은 여러분들 계면활성제 안 넣고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젓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물과 기름이 잘 섞여요. 근데 젓는 거를 놓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층분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층분리가 안 일어나도록 계속 섞고 있으면 돼. 그죠?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계면활성제를 넣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이가 웨팅 현상 같은 경우도 아까 고루 물방울이 퍼지게 만드는 거냐? 물방울을 만들어서 또로록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은 계면의 종류가 액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계면활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화작용이다. 가용화작용이다. 한편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의 계면은 분산작용. 아까 액체에다 고체로 분산시키는 거니까 분산작용 혹은 가용화작용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 여기 계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면 현상은 가능하다. 이용한 분야로 가능하다. 뭐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면 활성의 분류를 우리는 이온성에 따라서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눕니다.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나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쪽성 계면활성제. 보통 네 가지로 분류하죠.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이거 뭐 특수 계면체는 이제 별도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네 가지 분류의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대표적으로 안 나왔나요? 세정제로 많이 쓰여 있는데, 일단은 뭐 분류만 했으니까 네 가지만 일단 분류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비이온 계면활성제, 플러스로 특수 계면활성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자, HLB라는 것이 나왔는데, 아까도 HLB 좀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HLB란 뭐야?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 즉, 물 친화, 수 친화. 이건 리포는 뭐야? 기름이죠. 기름 친화 밸런스. 물과 기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거는 용도에 맞는 계면활성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척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포필릭은 뭐야? 친수성이죠. 친수성. 아니, 리포필릭은 소수성이고 하이드로필릭은 친수성이죠. 하이드로, 물, 필릭, 친수성이고 리포, 친유성이지. 친유성은 곧 소수성이죠. 물을 싫어하는 거. 리포필릭은 친유, 니꼬로 소수, 하이드로필릭은 친수. 그죠? 자, 이 구조 상태를 어떻게 세 개를 갖고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래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작용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HLB 값은 0에서 20까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이 여기 있네요. HLB는 분모가 전체 구조의 분자량 분의 친수성기의 분자량을 봤어요. 전체 분자량 분의 토탈 분자량 분의 여기는 이 분자량은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친수성. 그러면 어떠한 화합물질에 여기에 이제 있다. 그러면 전체 분의 요거. 그죠?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산소 사슬이 체인이 길면 길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요? HLB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탄소가 길면. 이게 길면 길수록 전체 분자량은 커지고
위에 거는 요거 고정되어 있으니까 COH 요건 고정되어 있죠. 요건 고정된 값이고 이건 전체 값이니까 전체 값은 커지는데 고정된 값은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분모가 커지니까 HLB 값은 낮아지겠지. 그렇죠? HLB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기름에 가까운 거야. 기름성에. 그죠? 만약에 20에 가까우면 가용화되는 거예요. 20에 가깝다는 얘기는 전체 분자량분의 친수성의 분자량이 니꼬로 1이다. 그러면 뭐야? 1인 건 없겠지만 1이면은 어떻게 돼? 전체 분자량이 이거 1이면 낮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친수성이 되는 거고 전체 분자량에 이것이 소수다 그러면은 조그맣다 그러면은 20이 되겠죠. 이게 20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 가용화제가 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친유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친유가 되는 거고 친유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친수성이가 많은 거지. 그죠? 친수성이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WO 타입의 그 오일의 친유니까 요만큼의 OWO예요. 전체 오일 바탕에 물이 있는 거고 WO 타입의 유화제고 이건 침투, 페네트레이션, 침투 작용을 잘하고 20이 된다, 13, 18 이쪽으로 갈수록 그 친유가 가까운 거지. 그래서 회전도 잘 되고요. 그죠? 그러고서 20이 가까우면은 가용화가 될 수 있다. 전체 지금 거꾸로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HLB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얼마죠? 32에다가 10이니까 44, 45죠. 45 분자량이. 이쪽은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얼마야? 48, 그쵸? 48에다가 12개니까 54 정도 되겠네요. 그럼 전체 합하면은 90이에요. 99, 100이라고 치고도. 자, 100분의 40이라고 100분의 45예요. 이게 친수성기니까. 이게 친수성기죠. 100분의 45는 0.5겠죠. 0.45고. 만약에 탄소가 더 길어져. 탄소가 더 길어지는 그런 거에 애시드다 그러면 이게 어떨 말이에요? 45는 그대로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8개면 8, 8, 2, 8, 16, 96에다가 100한 얼마가 되겠지? 100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럼 150분의 45예요. 그럼 얘는 얼마야? 0.3 정도 되죠. 즉 0.3 정도 되는데 곱하기 20을 했어요. 곱하기 20. 그죠? 곱하기 20. 그럼 얼마야? 얘는 약 한 18 정도 되고 얘는 얼마야? 곱하기 20 했으니까 3, 2, 6, 약 6 정도 되네요. 자, HLB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더 막 길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고 길으니까 친유가 맞나요? 그치? 친유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더 길잖아. 그죠? 숫자가 커졌죠? 그죠? 이거 분모분의 분자의 비율이 1이라면 20이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친수성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친수성인 거죠. 친수성.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친수성인 거예요. 즉 분자가 커질수록 그러면 분모의 탄소 체인이 작을수록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의 작다는 얘기는 친수성이 가는 거예요. 이게 길면 길수록 기름 성분이니까 길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일조로 오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가서 친수성이고 이쪽으로 가서 친유성입니다. 친수성이고 이쪽으로 가서 친유성입니다. 탄소가 길어져 갖고. 자, 그랬을 때 기름 성분이 많을수록 소포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소포제 역할을 하는 거고. 기름 성분이 많았을 때. 기름 성분이 많으니까 기름 바탕 위에 물이 떨어져 있는 유화를 시키기 좋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갈수록 친수성이니까 나중에 OW로 가는 거야. 유화도. OW. 그죠? 물 쪽이 많은 쪽에 기름을 친수시키는 거. 이 HLB에 따른 역할, 특히 WO냐 OW냐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세요. HLB 값이 적으면은 친유성에 가깝다. 자꾸 헷갈리는데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다. 친유성으로 가니까 OW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친수성에 가깝다. 20으로 갈수록
분모 분자가 비슷한 거니까 20, 나중에 곱하기 20이 있기 때문에요. 구조식에서 곱하기 20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이다. 2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탄소 사실이 작은 거기 때문에 친수성에 가깝다.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전체가 친수성에 가깝다. 그죠? 그러면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친수성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 HLB의 용도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자, 계면활성제의 뭐예요? 분류에 따른 제조 방법, 제조 방법까지 여러분이 지금 할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보면 돼요. 물에 대해서 해리 될 때 친수성기가 음이온을 형성해요. 아까 얘기했던 카보실릭 애시드라든지 아니면 뭐 설포닉 애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데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정작용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품 형성이 좋아요. 거품 형성. 아까 그래서 거품이었었고 친수성기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거품이 잘 발생 잘해요. 여러분이 비누 칠할 때 거품이 잘 나야 좋으니까 세정력이 뛰어나다. 세정제로서 비누나 샴푸 같은 것이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정력이 좋은 대신 피부에는 자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비누, 샴푸, 뭐 바디 클린저, 뭐 클렌징 이런 쪽으로 쓰고요. 종류를 뭐 비누 같은 경우는 카복실산염이나 황산염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에 뭐 LAS나 아니면 AOS 이런 용어 많이 쓰죠. 자, 한편 황산 에스테르나 인산 에스테르도 이런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작용계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누를 본다면은 비누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긴 지방산의 알칼리 금속 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유지네요. 유지를 가수분해시키면은 뭐가 돼? 이렇게 이제 지방산이 나오죠. 지방산인데 가수분해시키면서 NaOH로 나중에 처리되면 여기가 완전 염이 되지. 카복실산 염이 되지. 이게 비누죠. 이게 비누. 이건 그리세린이고. 이게 이제 비누의 성분이죠. 금속염으로 이렇게 NaOH 염으로 만든 것이 바로 카복실산 염이니까 이게 계면활성제가 비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누의 단점은 뭐야?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을 함유한 센 물. 우리가 이제 센 물에는 이런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누의 이 성분들이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야. 익스체인지가. 그래서 에서는 이들 이온과 비누 성분 간의 반응에 의해서 이온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비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한다. 그래서 센 물에서는 비누가 잘 안 풀리죠. 여러분들이 알죠? 이런 것이 없는 것들이 단물이라 그러잖아요. 단물은 비누가 잘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센 물, 단물 하면서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의 단점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아까 그거고 여기 식으로 표시되면은 이런 카복실산의 염이죠. 염이 됐는데 이 카복실산 염에서 비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NaOH 했던 비누가 Na 대신에 마그네슘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가 이렇게. 그죠? 나트륨이 그러면 다시 이제 수소에 의해서 비누가 애시드가 되는 거고. 자, 어떻든 간에 이온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센 물에서는 비누의 효력이 떨어진다. 만약에 황산염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 비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LAS죠. 그죠? 친수성 구조를 여러분 이게 나트륨 설폰산 염이죠. 소듐 설폰산 염을 만들어 갖고 비누로서 많이 썼죠. 그래서 알킬 벤젠 설폰산 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 많이 썼던 그런 것들인데 아니면은 올레핀 계통으로 이제 만들든가 아니면 이제 파라핀 계통으로 만들든가 뭐 이제 책에 있는 반응식 12-4식, 5식, 6식이죠. 여기 12-4식, 5식, 6식인데 이렇게 벤젠에다가 교과서에 있는 거 보세요. 벤젠 설폰산염 만드는 거 여기. 이 벤젠에다가 설폰산염 우리 유기화학에서 황산화 반응, 설폰화 반응 배웠죠. 7장에서. 그렇지. 7장에서 벤젠의 친전자성
취한 반응에 의한 설펀산염 만드는 거, 벤젠고리에 설펀산을 집어넣고 루이산 충면 쓰면은 여기에 설펀산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는 뭐야? 이중결합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포화탄화수, 이게 이중결합에 들어가는 건가? 포화탄화수에 들어가는 건가? 12-4, 5, 6 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LAS라는 걸 쓰면은 리니어 알킬벤젠 설펀산염이에요. 그러면 리니어 직선형의 알킬벤젠, 벤젠의 이 탄소 사슬이 매우 긴 직선형의 사슬이죠. 리니어 알킬벤젠, 여기 설펀산이 이거네. 설펀산염이고 여기는 알킬이 리니어 직선형으로 들어있는 것이 LAS가 그 대표적인 세제로서 알려져 있었죠. 한때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쓰고 이제 AOS 기통 쓴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누를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황산 에스테르 계통에 이제 지금 음이온 계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도 친수성 구조를 설펀산염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알킬 설펀산 에스테르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세정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생분해성이 있어요. 아까 LAS는 2세대라면은 이건 이제 3세대 세제가 돼요. 생분해성이 있는 거. 그래서 아까 거보다 리니어 알킬 벤젠 LAS보다 생분해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좀 더 3세대, 요즘에 쉽게 해서 하이타이를 쓰느냐, 빨래비누가 1세대, 2세대가 하이타이 같은 그런 가루세제, 3세대가 한 스푼 같은 생분해성 있는 거,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AOS가 이제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알킬 에테르의 황산 에스테리염을 긴 사슬로 해서 쓰는 이것이 이제 세제로서 이제 나오는 건데, 세정력이 좋고 기포력이 우수해. 거품이 잘 나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액상 세제로서 혹은 샴푸나 이런 성분제로서 활용하는 그런 반응식입니다. 반응식은 너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한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얘기하면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물에 해리되었을 때 그 작용기가 친수기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암모늄염 같은 경우, 그죠? 양이온의 아민염이나 암모늄염 같은 것들이 플러스니까 양이온이 되지. 이거는 세정력이 약해.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세정력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제로서는 잘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섬유유연제, 방수, 유연제 이런 쪽에 이제 헤어 린스 이런 쪽에 씁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음이온 계면활성제 세정제로 쓰면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이런 유연제, 헤어 린스, 유화제, 콘크리트에 대한 방수제 이런 쪽으로 용도를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음이온은 샴푸, 양이온은 린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사용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음이온계면활성제를 반발하면서 생기는 머리에 이제 뜨거나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린스를 통해서 가라앉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한편 암모늄염이 양이온 계면활성제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암모늄이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테트라알킬 암모늄이 그런 대표적인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피리딘을 할로겐을 통해서 치환시켜서 만드는 거 양이온 계면활성제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반응식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역할이 잘 나옵니다. 한편 양쪽성 계면활성제 뭐야? 플러스 이온도 있고 마이너스 이온도 있고. 그래서 알칼리 영역에서 음이온이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산성 영역에서 또 양이온 성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양쪽성 이온에 되기 때문에 이 산성이든 음성이든 알칼리든 pH 영역이 매우 넓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계면활성제와 공용 가능성이 좋고 독성과 자극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화장품에서는 유아용 제품에는 이제 이런 양쪽성 이온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항균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샴푸나 화장품, 살균 소독제, 섬유유연제, 대전방제, 금속방지제
이런 쪽 용도로 써요. 좋은데 다 좋은데 뭐야? 가격이 비싸요. 왜? 영역이 넓으니까 또 가격이 비싸. 그래서 음이온 구조를 갖는 거와 양이온 구조를 갖는 것이 다 있어갖고 좋은데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아미노산 형태가 이제 베테인 형태가 이제 양축성인데 너무 비싸니까 유아용 화장품이나 이런 용도로만 주로 쓴다 얘기죠.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기용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싸서 쓰니까 여기 아미노산 합성을 우리 이제 아민에다가 여러분이 봤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아민기에다가 알킬기 집어넣어갖고 아미노산 만드는 가장 받는 대표적인 거. 아미노산은 NH 플러스가 되고 CO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모늄염과 카복실릭 애시드 음이온을 같이 만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미노산 형태와 두 번째 베타인 형태가 있는 거예요. 양축성 이온에는 이게 베타인이죠. 그죠? 베타인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존재하는. 그래서 양축성 이온이고 과학적으로 쓰는 용도는 가격이 비싸서 유아용 제품에 쓰고요. 자, 그러면 비이온, 아예 그럼 이온이 없어. 그럼 자극이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어디 있나요? 용도가 안 나왔나요? 화장품 쪽에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형태들인데 그런 것들은 왜 저기 자극을 적게 해야 되니까 이런 아예 이온 자체가 없는 걸 쓰는 거예요. 수용액 중에서 이온이 생성되지 않도록 계면활성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내 친수성 구조를 갖게 하고 뭐 CM몰에서는 산성 수용액을 갖고 있고 염기성에서는 그 마이너스 영태 갖게 해갖고서 유화제나 그 가정용품 세제, 샴푸 등에 널리 사용되고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대신해서 많이 쓰기도 한다. 그래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양이온 계면활성제 외 공용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계통의 닭과 알코올의 형태로 둬서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쓰기도 한다. 화장품 쪽에서 많이 쓰죠. 이게 폴리에틸렌 글리콜형이죠. 에틸렌 글리콜을 계속 첨가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폴리야. 그죠? 이게 첨가되는 이렇게 반응이 되죠. O가 이쪽 때리면 고리가 열리면서 나이올이 만들어지는 에틸렌 글리콜 형태죠. 이렇게 OH 만들어지는 글리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에틸렌에 이거를 몇 개를 붙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특수 계면활성제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계면활성제에서는 후로로 계통, 실리콘 계통, 요즘에 이제 후로로나 실리콘 계통이 상당히 이제 특수 계면활성제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거 쓰면 이제 대전 방지 효과도 없고, 이번에도 이제 과제했던 거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도 내화학성이 높아지고 효과가 좋죠. 그런 계면활성제로 해서 후로로 같은 거 쓰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후로로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예로 음이온성과 비이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소화제, 도금액, 그래서 애칭액은 뭐야? 여러분이 요새 반도체 만드는 그런 원료들에서도 불화소수 쓰기도 하지만 반도체 만들 때 이런 애칭액 같은 거에 불화계통이 많아요. 이쪽에 연구한 게 특수제가 많습니다. 윤활제. 여러분들 윤활제에서도 이게 프로로계통 쓰면 효과가 꽤 많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후로로 붙어 있는 화합물들에 대한 구조를 보고 산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공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크게 실리콘 계통, 이게 많이, 아까 프로로 계통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죠. 실리콘 계통이. 그래서 이런 실리콘 계통도 폴리다이에틸 실록산 같은 거, 실콕시, 이런 화합물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화장품에서도 이런 쪽에 다이매치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특수용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개론 과목이기 때문에 다는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프로로 계통과 실리콘 계통은 좀 더 스터디를 해갖고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쪽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산업체에 나갔을 때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은 양으로는 많아요.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많은데 특수용 계면활성제가 그 이런 물성의 변화 아니면 특성의 변화 때문에 활용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공부를 좀 더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분자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많은 분자가 모여갖고서 한 개의 마이셀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되는 고분자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로 뭐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에틸렌 옥사이드가 이런 블록체인 공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시간에 배웠죠. 블록 공중합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몇 개의 뭐 프로필렌 옥사이드 집어넣고 또 이쪽에는 몇 개의 에틸렌 옥사이드 집어넣어서 그것이 자기가 갖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공중합체를 통해서 안정하고 유화분산작용과 세어쟁작용이 우수한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독성도 없고 자극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한 대신 비싸죠. 그래서 고가의 정책으로 가는 비싼 제품에 그런 거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용 계면활성제를 관심 가지면 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나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자기가 원하는 컨트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계면활성제를 용도를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섬유에 세정작용도 해야 되고 표백작용도 해야 되고 염색되고 유연제도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합성 수지에서도 유화제나 안정제 이런 쪽에 대전방제. 요번에 그 소순영 교수님이 여러분 졸업생들을 이용수 졸업생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대전방지를 만들었죠. 대전방지 프로로게팅으로 만들었어요. 프로로게팅으로 뭐 도류에도 저점성과 분산성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석유 채굴이나 요즘에 그 오일쉐이크 거기에도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의약품, 다음에 농약, 화장품, 식품, 금속, 정밀화학기죠. 정밀화학에 거의 계면활성제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런 용도별로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계면활성제는 화학산업의 감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용도를 범용적으로는 아까 음이온,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주로 쓰지만 아까 대전방지 효과를 얻는 걸 위해서는 프로로 계통의 특수 계면활성제를 쓴다는 얘기예요. 뭐 화장품이나 섬유 쪽에서는 실리콘 계통의 유연제나 머리 트리트먼트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화장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화장품에서 세정에는 음이온, 유화작용에는 양이온, 기포에도 기포작용을 하려면 친수성이니까 음이온 쪽을 쓸 테고, 분산작용은 자기에게 뭐 양쪽성 쓸 테고요.